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시장이 상승하고 하락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시장에서 흘러나오면서 그것이 전세계 시장을 한 번에 상승을 시키기도 하고요. 반면에 전세계 시장을 한 번에 하락을 시키기도 합니다. 중국발 이슈, 홍콩발 이슈, 파월 의장의 발언, 어제는 세인트 여는 총재의 발언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집단의 이야기들이 시장에 아주 큰 효과를 미치고 있다 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시장이 만약에 아주 가파르게 상승해서 고가권이 아니라면 그 충격이 덜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국내 시장 그리고 해외 시장 할 것 없이 모든 전 세계 시장이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강하게 상승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작은 불안한 이슈에도 많이 출렁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전 고점이라는 혹은 역사상 신고가를 지수가 돌파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는 시장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은 지금 거의 하락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거래소가 151 종목이 상승했고요. 729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아울러 코스닥은 211 종목이 상승했고 1156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하락을 한 상태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리고 거래소는 2.8% 정도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2.38% 하락을 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와 관련되어져 있는 케미칼과 디스커버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시장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 코스닥은요, 물론 SK 케미칼 디스커버리와 관련이 없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엄청난 변동성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저는 한 900포인트 정도를 한번 뭐랄까요, 지지하는지 터치해주고 나서 지지하는지 확인 후에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저께. 근데 어제 예상보다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면서 파월의 발언이 나왔죠.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 계속적으로 저금리를 하겠다. 왜? 시장 상황,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져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금리가 미국에서는 국채금리가 10년짜리가 막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이르다. 한 3년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저금리 유지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 발언에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요. 어제는 이제 세인트 여는 총재가 경제 전망고를 했을 때는 10년 금리, 미 국채 10년 금리 상승이 적절하다는 또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미국 안에서도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느냐. 가장 첫 번째는 저는 리스크 관리라고 봅니다. 신용으로 사신 분들, 그리고 미수록 신화 사셔서 물리신 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에 너무 많은 비중을 투자하신 분들은 일부분을 현금화하고 현금을 쥐고 있다가 분명히 바닥은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반등은 나오기 때문에 그때 공격적으로 진입을 하더라도 지금은 리스크 헤지 차원에서 계속 조심스럽게 시장에 참여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어찌됐건 3월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3월 시장은 좋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좋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흔들림, 출렁임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방향성을 틀어버리지는 않을 거다. 저는 아직도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이라는 것이, 또 시장을 판단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다면 모두가 다 주식으로, 선물 옵션으로 다 포지션을 잡고 수익을 받겠죠. 해서 어느 누구의 예측도 확실한 것은 없다. 어느 누구의 예측도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예측과 의견을 종합해서 들으시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최종 판단은 본인께서 하셔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를 잘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코스닥은 오늘 이렇게 약간의 아래꼬리를 달면서 그래도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된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 저가 매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개인일 겁니다. 오늘 코스닥이 개인과 기관과 외인의 매동을 보면 개인만 3,9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거든요. 지금 보면 장중에 이 코스닥의 움직임을 보면 한결같이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상당히 움직임이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그래도 움직임은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번 2,900포인트까지 눌릴 수도 있다라고 좀 걱정을 했는데요. 다행히 3,000포인트 정도는 유지를 해주면서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하방 포지션을, 하방 경직성을 나타내면서 아래꼬리 따는 움직임이라든지 혹은 저가 매수가 유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사실은 악재가 거치고 안정적으로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이슈로 끌어올릴 수 있는 많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고비를 좀 잘 넘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개인이 엄청난 힘이 있었다 생각이 좀 됩니다. 코스피에서 개인이 무려 3조 7천억 순매수했습니다. 3조 7천억. 1월 11일날 4조 4천억 순매수. 이때도 엄청나게 매수를 했는데요. 정말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요즘에는 그냥 뭐 개미 투자자라고 해서 무조건 수익 못 보고 당하는 그런 주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개인이 시장을 그나마 잘 방어하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외인의 이탈 2조 8천억. 뼈아프지만 미국 시장에서 혹은 미국 그 국채 금리에 대한 의견들이 금리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막아야 된다라든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견들이 파월처럼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좀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현재 이 개인의 순매수로만 이렇게 좀 받쳐주고 있는 최근이 조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부디 주말간의 매스컴을 통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코스피도 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순매도와 순매수가 극명하게 가지는 움직임에서 그나마 기관이 조금 막판에 장 막판에 들어와 주면서 그래도 매도에 대한 폭을 조금은 낮췄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매도입니다. 기관은 오히려 더 팔아버리고 마감했다. 다음 주 시장이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주말간에 긍정적인 소식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가장 이슈가 있었던 것은 백신 접종 첫날에 16,813분께서 접종을 받으셨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했고,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안동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나온 백신이죠. 다들 잘 맞으시고 아무런 부작용 없이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중요한 이슈가 3월 18일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혹은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케미칼과 디스커버리도 굉장히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항상 이 종목들은 되게 마음이 편합니다. 3월 이제 18일 날에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워낙 조정을 받으면서 이 고가권에서 계속적으로 조정받으면서 어쨌든 눌리지 않고 이런 움직임을 가져간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슈가 살아있다 보니까 케미칼은 2.2% 정도 수준, 코스피가 오늘 2.8% 빠진 것에 비하면 양호한 움직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쨌든 양봉 마감을 좀 했죠. 그래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여기서 지지라인은 테스트가 된 것 같습니다. 37만원 정도에서는요. 더 빠지기는 최소한 상장일 전까지는 쉽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고, 만약에 주말에 어떤 해외발 악재가 또 나와서 밀리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시장의 반등과 함께 강하게 좀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매동을 보면 오늘도 30억 정도는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에. 그리고 뭐 기관에서는 43억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요. 정말 연기금에 연일 이어지는 이 순매도가 언제 멈출지 정말 지켜보고 싶고, 저도 아울러서 이제 다음 주 3월 2일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3월 뭐 4일 5일이 수요일치기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동을 좀 걸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 오래 기다리셨었던 거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한번 지켜보시죠. 자, 디스커버리입니다. 디스커버리도 9월 중순부터 해서 2월 말까지 몇 개월입니까? 거의 6개월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6만원에서 7만원 박스권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종전에 3만원이었던 주가가 9만원으로 3배를 뛴 다음에 반 정도 수준에서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눌리지 않고 안 빠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살아있다라는 거죠. 매동을 봤을 때는 오늘 뭐 외에는 조금 순매수 했고요. 기관이 좀 나가서 밀려버렸습니다만 뭐 그래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어떤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이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다음 주부터 한 뭐 3월 중순까지 봐야 될 필히 관심 종목으로 봐야 될 종목이 디스커버리와 케미칼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이 되면 워낙 뭐 CMO 회사잖아요. 물론 노바백스하고는 CDMO도 체결했기 때문에 CDMO, CMO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CMO 관련된 회사들, 위탁 생산하는 회사들의 수급이 또 몰릴 수가 있고, 어떤 이슈로든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았던 제약바이오의 그 섹터군에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하고 거기에 진입을 해서 그 종목에서 수익을 보겠다라는 생각도 물론 중요하지만 청약을 받기가 분명 어려울 겁니다. 몇 주 못 받을 거고요. 그렇다면 관련되어지는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움직임 자체도 지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과연 정말 슈팅을 세게 줄 것이냐, 아니면 이미 노출된 재료이기 때문에 별 볼 일 없이 끝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관전 포인트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심을 놓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는 분 모두가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거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답답한 지루한 움직임을 가져가서 힘드시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아마도 움직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마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에 날씨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시장이 좀 많이 눌리긴 했습니다만은 분명히 좋은 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오늘 미국 시장이 좀 시작을 하고 하면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미국 나스닥과 다우지수, S&P 그리고 빅스 지수까지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부디 주말간에 악재보다는 호재가 나오고 다음 주 시장에서는 이 케미칼과 디스커버리가 강하게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으로 월 초를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 그리고 댓글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